거 모아놓고 별이 빛나는 밤에 막 이렇게 막 팝송 막 나오잖아요. 막 이렇게 막 촌노래 있잖아. 막 그냥 브루스 음악 같은 거, 그냥 팝송 같은 거 아니면 자지러지는 음악 있잖아요. 예, 그런 음악을 딱 해가지고 예, 딱 해놓으면 그 옛날에 그 카세트 테이프에다 우리가 좋은 음악만 모아놓고 거기 바깥에다 또 이 볼펜으로 막 써가지고 제목 써놓고 막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런 거를 지금 이제 다 커서 한번 해보려니까 참 옛날 생각이 많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핸드폰이라는 게 잘만 사용을 하면 참 좋은 거구나. 이거를 새삼 느꼈던 지난주였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자제분들한테 야 이거 음악 다운받는 데가 있다는데 야 이거 다운받는 거 어디냐 이렇게 물어보시면 다 알아요. 그 친구들이. 그렇기 때문에 그거 해가지고 이제 AUX 대리점에 가서 차량 AUX 달라고 그러면 8,000원인가 밖에 안 해요. 그냥 그거 꽂아가지고 제 핸드폰에다 꽂으면 음악이 기가 막히게 들리더라고. 와, 완전히 사운드가 장난이 아닙니다. 죽입니다. 예, 아주 그냥 차 타는 게 기분이 좋아요, 요즘. 자, 다음은 제주교차 오경주 강타의 제주경마 UCC 메인 승부처입니다. 작심 배당을 노리는 메인 승부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번 경주시 여러분들에게 추천을 드려보고 싶은 마필이 누구냐 이렇게 물어보신다면 팔리기는 아마 이번 명마탄생이 좀 팔릴 것 같은데 제가 보는 견지에서 이번 경주시 요주의를 필요로 하는 마필은 9번 초월의빛이라는 마필입니다. 지난번 경주 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야, 이게 올 것 같은데 이번엔 아니다. 왜? 약간의 공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아마 정면 승부를 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자, 하지만 다음 파스 정도에는 요 마필을 주의를 하자. 자, 이렇게 제가 UCC 시간에도 언급을 드린 것 같고 또 이 본예상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9번 초월의 빛은 다음 파스에서 제가 무조건 노린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 파스에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 9번 초월의 빛을 놓고서 작심 배당을 노리는 UCC 준메인 승부처로 강력하게 한번 붙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말을 얘기하면 팬들이 이걸 적어가야 되는데 팬들은 적어가진 않아요. 왜냐면 이 사람 저 사람 걸 다 그냥 막 서핑을 하면서 돌아다니면서 막 적다 보니까 못 적어요. 그런데 이 전문가들이 적어간다고. 전문가들이 제 걸 듣고 전문가들이 적고 또 이 친구들은 기본 그래도 경과를 알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자기가 한번 본다고. 그래가지고 이게 되는구나. 그래가지고 배당이 떨어지고 또 그런 현상이 아주 그냥 서핑을 하는 전문가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사실 UCC를 찍고 싶지가 않아요. 찍고 싶지가 않은 심정이에요. 솔직하게 얘기해서 공부하는 인간들 뭐로 도와줍니까 제가. 그런 친구들이 또 잘난 척은 더럽게 한다고. 공부 한자도 안 하고. 그런데 그런 현상이 벌어지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진짜 이 사회가 어떻게 되고 세상이 어떻게 되려고 그러는지 거저먹으려는 새끼들이 많은지 하여튼 도적놈의 새끼들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 정말 안 되거든요.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 결과가 나쁘게 나올 수도 있지만 그래도 그런 사람들이 어찌됐든 어떤 보람을 갖고 일하는 사회가 돼야 되지 않겠어요. 자, 4경주입니다. 이번 경주 역시도 사실상은 은근히 까다로운 경주예요. 누가 들어와도 할 말이 없는 은근히 까다로운 경주인데 사실 특별하게 빠른 선행만도 없고요. 그렇다고 또 특별하게 뒷심이 좋은 마필들도 없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누가 들어와도 할 말이 없는데 일단 8번 검빛강자라는 마필은 상당히 좋아 보입니다. 페로비치 기수가 왔고 벨리라는 또 용병이 또 한 명이 왔어요. 페로비치야 검증이 됐으니까 무조건 잘 탈 것이고 또 페로비치는 또 한국을 좀 좋아하는 것 같아. 그리고 또 괄시도 많이 받았잖아. 그러니까 초반에 선행마 전개를 파괴한다고 해서 초반에 기수들한테 왕따를 많이 받았다고 해요. 근데 그거는 아니지 않나? 선행마 중석이라는 경마가 이 세상에 어딨어. 횡렬경마는 모르지만 종렬경마를 하는 데가 이 세상에 어딨냐고. 그러니까 그런 거를 하니까 준석이를 거저먹으려고 그러다가
이쿠야스 같은 기수나 이 페로비치 같은 기수가 와서 대가리 대놓고 그냥 옆에서 비벼버리니까 그러니까 뭐 일부러 죽이는 게 어딨어. 그냥 그렇게 배운 거지 이 친구들은. 그런데 지네들이 그렇게 배우진 않고 후진경만 기승술을 보여주다가 그런 거 갖고서 막 뭐라 그러다가 계속 그러는데 아니 줄서기 하라는 법이 있는 거야? 그건 아니잖아요. 페로비치가 잘못된 게 아니라 한국 기수들이 잘못된 거죠. 그걸 받아들여서 그걸 자기 거로 만들 생각을 해야지 페로비치를 원망을 하면 그건 안 되지 않나요? 제가 봤을 땐 그렇습니다. 자, 어쨌든 8번 건필 강대는 일단 배팅권에 안착을 시키고 1번 바운딩 파크도 괜찮고요. 만에 하나 이변이 발생을 한다면 4번 강명사랑 같은 마필드도 괜찮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4경주는 8번 건필 강대가 그나마도 제일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자, 다음은 제주교차 6경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제주교차 6경주는 오늘 강타의 제주경마 UCC 준메인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빰빠라밤 빰빰빰빰 빠라밤. 여기에는 1번 새벽너울이 좀 팔려주기를 바라는 경주예요. 좀 팔려라 제발. 제발 팔려라. 이게 안 되는 말은 아니거든요. 1번마가 능력상으로 현재 갖고 있는 능력상으로는 대가리급 능력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안 되는 말은 아닌데 왠지 모르게 얘가 대가리 같지는 않아. 그러니까 얘를 대가리 놓고 때리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아주 그냥 너무 선명하게 들어오는 경주예요. 그래서 얘는 대가리가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경주라서 저는 일본 새벽너울에 대해서 그렇게 세게 보는 마필이 아닙니다. 자, 8번 미래용사입니다. 추천받은 8번 미래용사인데 김대현이 자가용이었습니다. 김대현이 자가용이었는데 이번에 원효일이가 턱하게 기승을 했습니다. 이 기승기수가 바뀐 것이 과연 이 마필에게 어떤 영향을 줄지 강타도 잠옷 기대를 하고 있는 마필이에요. 그래서 이 8번 미래용사는 이번 편성에서 능력도 되는 마필이니까 등짝이 바뀐 것이 플러스 요인으로 작용을 할지 아니면 마이너스 요인으로 작용을 할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띄워봐야 하는 거니까 어찌됐든 8번 미래용사는 배팅권에 안착을 시켜야 되는 입상 가능성 전적이면 분명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8번 미래용사는 김대현이가 안 타고 봉성명가에 탔거든요. 그러면 언뜻 생각하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 야, 강태야 너 잘못하는 거 아니냐? 야, 대현이가 자기 말이었는데 자기 거 안 타고 봉성명가에 탔으면 봉성명가가 승부가 있는 거지 8번 미래용사가 승부가 있는 것 같아? 너 지금 잘못 생각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실 수도 있어요. 어느 말이 정답일지는 띄워봐야 하는 건데 저는 8번 미래용사가 나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번 6경주 같은 경우도 굉장히 배당이 나올 수 있고 절대로 인기만 연연해서는 안 됩니다. 이 능력차가 아주 미세한 경주, 대혼전 구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6경주는 배당이 무조건 터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토요일 5경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경주도 인기만 접전 양상의 구도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경주인데 어느 마필이 제일 센지를 물어보는 경주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어떤 말이 제일 세냐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봐야 되는 경주인데 다들 고만고만합니다. 다들 고만고만한데 기본적인 능력 자체로 봤을 때 팔릴 수 있는 마필이 5번 바람속으로 6번 국제명품 이런 마필들이 이제 팔릴 가능성이 있거든요. 팔릴 가능성이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런 마필들도 어느 정도 강하게 읽어줄 수 있는 마필이지만 의외로 이번 편성은 생각지도 못한 마필이 강하게 승부수를 던질 가능성이 있다. 자, 그래서 이번 5경주는 조용한 승부처로 해서 한번 강력하게 붙어보고 싶은 경주인데 자, 보이는 인기만을 바닥에다 깔고 갈 생각입니다. 절대적으로 인기만 싸움으로 쉽게 끝날 경주가 아니기 때문에 이번 경주는 의외로 터질 수 있는 소리를 다분히 담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조심을 해야 되는 그런 편성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어찌됐든 5번 바람 속으로는 근간에 그래도 가장 안정적인 전력을 보여주고 있는 마필이라 배팅권에 안착을 시켜야 되는 마필인 만큼 안착을 시키는데 이번 경주는 숨어있는 보편권 마필이 대박을 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바로 그 마필을 놓고 때려서 완벽한 한번 중구 배당을 노려볼 수 있는
조용한 승부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제주교차 7경주 모바일 경주가 되겠습니다. 10번 붉은 매가 가장 좋습니다. 이 편성에서 10번 붉은 매가 낫고 1번 또 용혈량이란 마필도 능력상으로 10번 1번 단통으로 때리는 경주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10번 1번 정도는 추천을 드려볼 수밖에 없다. 능력상으로 뭐 가장 낫고 어차피 느린 편성이기 때문에 1번 10번이 또 취임력 측면에서도 가장 우위를 보여줘서 이들 마필들의 선전을 당연히 기대해 볼 수 있는 경주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경주. 자, 다음에 이제 토요제 6경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토요제 6경주는 그래도 나름 충박감의 마필이 뻗팅기고 있다. 바로 4번 해피 컴패니언이라는 마필입니다. 조개도 굉장히 좋았고요. 금강경시 점진적인 경기로 향상을 보여주고 있는 마필입니다. 지난번 경시 승급전을 치르는 가운데 나름 경기력 상승을 이끌어내고도 강한 편성을 만나 입상에는 실패를 했지만 금강 4번 해피 컴패니언의 걸음은 꾸준하게 신장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편성상 당연히 대가리로 놓고 때리셔야 되는 마필이면 분명하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마필. 자, 후착으로서 1번 마법탄환 이런 마필도 좋잖아요. 1번 마법탄환 또 이변이 가능한 마필이라면 3번 A마비상이 과연 어떻게 뛸지 이런 마필들을 한번 주의 깊게 관찰해 보셔도 돼요. A마비상은 34조 마필이었는데 이제 14조로 옮겨온 마필이니까 이런 마필들이 어떻게 뛸지 후착고는 이런 마필들이 가능한 전력들이다. 자, 다음은 이제 토요제 7경주 오늘 강타의 토요경마 UCC 준맹인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빰빠라밤 빰빰빰빰 빠라밤. 자, 이번 경기는 토요 준맹인 승부처입니다. 어떤 마필에게 가장 기대치를 가져볼 수 있겠느냐 요걸 물어보는 경주예요. 물어보는 경주라서 은근히 까다롭게 흘러갈 수도 있고 또 은근히 안정적으로 끝날 수도 있는 그런 편성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은근히 저는 어렵다는 쪽에 포인트를 맞춰볼 수가 있겠는데 제가 추천을 드리는 마필은 7번 실버 히어로란 마필입니다. 사실 이 마필은 언뜻 보면은 직지적 경주시에 우승을 했고 지난번 승급전에서는 아쉬움을 주었던 마필인데 사실상 데뷔전 때는 우수한 선행력을 보여주면서 선행으로 일수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전전을 맞이해서 그런 선행력이 간데 없어요. 그러고서 생바닥을 때립니다. 생바닥을 때려놓고 자, 이게 이제 종반 탄력만 보여주면서 아쉬움을 주었는데 전반적으로 봤을 때 걸음은 굉장히 좋았던 마필이에요. 저는 7번이 실버 히어로라는 마필이 이번 편성에서도 안 될 이유가 없다고 생각을 하는 마필이라서 요 마필은 한번 주의 깊게 한번 지켜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한번 말씀을 드려보고 싶으네요. 그래서 7번에 대해서는 상당히 긍정적인 쪽으로 내다보고 있다. 자, 그래서 준맹인 승부처인데 요 경주에서는 7번에 대해서는 약간은 긍정적인 요인으로 내다보고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리는데 자, 어찌됐든 지난번 경주 때는 조금 이렇게 초반 순발력을 전혀 발휘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는데 뭔지 모르겠어요. 발주가 안 좋았던 것도 아니고 물론 이제 뛰려고 그랬을 때 진로가 이제 막히면서 후미 전개를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었다고 하지만 그 전에 이미 뛰어나올 수가 있었는데 하여튼 7번만은 한 번 더 지켜보고 싶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다음으로 읽어줄 수 있는 마필은 이번 경주시 8경주입니다. 8경주. 그러니까 이 7경주 준매인 승부처는 7번 실버 이어를 놓고 중배당 단통을 기대하는 준매인 승부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장사를 해야 되는데 설명만 하고 장사를 못해요. 제가 이 7경주도 이거 재미난 경주거든요. 9마리밖에 안 나오는데 이 준매인 승부처를 한번 제대로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8경주는 총 14마리가 출전을 하고 있는 경주이지만 입상과 우연은 어느 정도 드러나지 않느냐. 자,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주 큰 배당이 나올 수 있는 경주는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경주는 좀 안정적으로 끝날 가능성이 높지 않느냐. 4번이 시티 울프입니다. 그래도 가장 안정적인 전력을 갖고 있는 마필입니다. 기본적인 능력도 괜찮고요. 자, 그래서 일단 4번만은 인정을 하고 들어가는
기본적으로 전개상 선입 최적 전개가 가능하고 종발 탄력이 그렇게 빼어난 마필들이 없는 가운데 그나마도 종발 탄력을 겸비하고 있고, 자 이게 뭐 이번 켄터키 연인이 선행을 가서 한 바퀴를 돌 수 있을지 여부가 관건인데, 어쨌든 뭐 이번 켄터키 연인도 훈련 상태 좋고 선행까지도 갈 수 있는 마필이라 무시할 수는 없다. 자 이게 11번 결이라는 신마가 있는데요, 야 얘는 좀 걸음을 숨긴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주행검사시 초반 순발력 부족을 보여줬던 마필인데 이후 추진력이 굉장히 좋습니다. 종만 가만히 잡고 가다 채찍을 가져 탄력이 우수했는데 체구가 작은 것이 흠이긴 합니다만 마필 자체의 주폭도 좋고 걸음도 굉장히 야무집니다. 11번 결이라는 마필은 당이나 안 팔리면 아주 강하게 봐줄 수 있는 그런 나름 잠재력을 갖고 있는 마필로 판단이 됩니다. 자 이렇게 요주에 필요한 마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토요제 구경적으로 강타의 토요경마 하이라이트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자 하이라이트 승부처다. 경주도 은근히 까다로운 경주입니다. 까다로운 경주라서 어느 마필이 무조건이다 아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기가 쉽지 않은데, 일단 능력으로만 놓고 보면 3번 진명지존이 가장 안정적인 전력이기 때문에 일단 3번 진명지존은 배팅권에 어찌됐든 간에 무조건 안착을 시켜야 되는 마필이에요. 자 그래서 일단 3번 진명지존은 배팅권에 안착을 시키는데, 여기 이제 상대방으로서 어떤 마필이 팔릴지 여부가 관건인데, 이번 편성 자체도 종발 탄력이 우수한 마필보다는 전개 이점을 갖고 있는 마필들이 그만큼 유리해 보이는 편성이기 때문에, 자 3번 진명지존은 그래도 가장 핵심적인 마필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하이라이트 경우는 이제 후착으로서는 두 마리가 무조건 되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때리고 맞히면 끝나는 경주예요. 그래서 요 경주는 때리고 맞히는지 아니면 딱 세 마리 갖고 할지 그 부분만 검토를 하는 하이라이트 승부처로서 적중으로만 이야기하는 하이라이트 승부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토요제 10경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 토요제 10경주입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오는 순서대로 쫙 말씀을 드리면 의외로 토요 경마가 좀 안정적인 흐름으로 끝날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런 토요 경마의 유형은 잘하는 사람들은 괜찮게 해요. 근데 이게 엇박자로 이게 승부가 들어가 버리면 굉장히 헤매는 현상이 벌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조심스러운 접근은 필수라는 점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토요제 10경주 강타의 토요 경마 최대 UCC 메인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빰빠라밤 빰빰빰빰. 자 토요제 메인 승부처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총 10주가 출전하는 경주인데 상당히 혼전가도를 달릴 가능성이 아주 높아 보이는 경주라 조심스러운 접근이 필요해 보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경주예요. 그렇기 때문에 은근히 까다로운 경주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도 같습니다. 그래서 안 되는 마필보다 되는 마필들이 은근히 많고, 또 의외로 등짝이 괜찮거나 외관상의 인기마들이 부러질 수도 있는 그런 편성이기 때문에 상당히 조심스러운 접근이 필요해 보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경주예요. 자 그래서 이번 경주는 요 주의가 좀 필요하다는 점, 그 부분이 이제 숙제인 경주인데 의외로 배당이 좀 빠바방 터질 수도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싶은 경주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일단 기본적으로 괜찮게 생각을 하는 마필은 9번 대박이라는 마필입니다. 이해동 기수가 지난주에 제가 뭐 하나를 노렸던 마필이 있었는데 그 마필로 고배당 3착으로 왔어요. 여러분들이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그 이해동 기수를 지난주에 제가 2번을 노렸는데 한 번은 3착을 하고 한 번은 실패를 했어요. 그러니까 요 9번 대박이라는 마필을 한 번 더 가져갑니다. 자 근데 여기에 이제 붙여먹을 수 있는 놈이 과연 어떤 마필을 붙여먹을 거냐, 이게 이제 관건인 경주인데 제가 봤을 때는 배당이 터집니다. 그래서 이번 10경주는 작심 배당을 노리는 오늘 강타의 토요경마 최대 UCC 메인 승부처라는 점 말씀을 드리면서 멋진 대박을 한번 연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토요제 11경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경기는 의외로 인기만 접전구도로 해서 입상만 우율이 확연히 드러나면서 아주 쉽게 끝날 가능성도 있어 보이긴 하는데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6번 대한영웅이란 마필입니다. 지난번에 이제 꼬꾸라지긴 했는데 모양새는 7착을 차지했기 때문에 대착에 꼬꾸라진 것 같지만
실질적인 능력 분석으로 본다면 소폭 하강을 했기 때문에 마필 자체의 능력은 6번 대한영웅이 출전마 중에선 그래도 가장 안정적인 성장을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 이제 4번 장상 카우보이입니다. 장상 카우보이인데 지난번 경기 때 이제 아쉽게 3착을 차지했죠. 3착을 차지했는데 당시에 강타가 강력하게 노렸던 마필이에요. 잘 뛰고 3착을 했기 때문에 이번 경기에서 과연 또 한 번 선전을 할 것이냐 여부가 관건인데, 이거 뭐 빼기도 뭐하고 넣기도 뭐한 좀 이상 야릇한 마필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마필들 때문에 승부처로 가져가기가 뭐한 거예요. 자, 그래서 이 4번 장상 카우보이가 인기권 전력으로 팔릴 가능성이 있고, 지난번에 이제 장기 휴양 후에 강타가 강력하게 노렸는데 3착으로 왔던 마필인데, 과연 이번에도 될지, 이 부분이 이제 강권인 마필로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어쨌든 6번 대한영웅은 이번 편성에서 가장 좋게 보는 마필이라는 점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자, 다음 토요제 12경주 오늘 강타의 토요경마 UCC 준메인 승부처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12경주는 오늘 강타의 토요경마 UCC 준메인 승부처입니다. 자, 이번 경주도 은근히 까다로운 경주입니다. 은근히 까다로운 경주인데, 키를 잡고 있는 놈은 6번 테마 등극이란 마필입니다. 지난번 경주 때도 자, 나름 선입전개를 펼치면서도 우승을 차지하는 저력을 보여줬는데, 자, 이번 경주가 이제 승급전을 치르는 마필입니다. 자, 그런데다 이제 1800에 대한 거리 경험도 그렇게 많았던 마필이 아니라서 과연 1800에 대한 적응력을 확고히 보여줄 수 있겠느냐, 이게 이제 관건인데, 지난번에 사실상 우승 자체가 경주력이 하강을 하는 가운데 1권의 우승이기 때문에 이번에도 한 번 더 선전의 메리트를 가져볼 수 있는 마필이면 분명하다. 자, 그래서 6번 테마 등극은 일단 배팅권에 안착을 시켜야 되는 입상 가능권 전력으로서, 자, 이번 준메인 후반부 준메인 승부처의 배팅권 핵심 마필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역시나 준배당 이상이 가능한 토요 준메인 승부처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면서, 자, 끝으로 토요제 13경주 오늘 강타의 토요경마 끝장 승부처까지 남겨놓고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끝장 승부처를 취소를 할 수도 있어요. 취소를 할 수도 있는 것이 앞에서 조용한 승부처를 했기 때문에 요거는 취소를 할 생각도 있습니다. 자, 어쨌든 이번 경주는 입상 가능한 우열이 어느 정도 드러나는 경주로서 1번 스노우 카리스마, 4번 슈퍼 코만도, 이런 마필들이 강력하게 입상권에 기대를 해볼 수 있는 경주인데, 이게 이제 조금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경주예요.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경주인데, 또 대돌풍도 안 되는 말은 아니거든요. 대돌풍도 안 되는 말은 아니고, 여기에 또 10번 픽스타임도 뭐 만만치가 않은 도전이 예측되고 있는 마필이라서 쉽지 않은 경주가 될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기본적으로 1번 스노우 카리스마가 지난번에 보여준 능력이라면 충분히 입상권 진입도 어느 정도 가능하다고 생각이 들지만 무조건은 아니지 않느냐. 4번 슈퍼 코만도는 제가 보기에는 조금 불안 요소가 있습니다. 아무리 봐도 좀 불안 요소가 있기 때문에 이런 마필에 대해서는 당연히 현장까지 갖고 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하면서 13경기는 의외로 인기마가 부러질 가능성도 갖고 있지만 1번 스노우 카리스마와 6번 대돌풍, 10조 정호익 마방에서 출전하는 이주가 괜찮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외로 뒷박승부를 할 가능성도 있다는 점 염두에 주셔가지고 이 경주는 배당의 연출 가능성도 타지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상으로 오늘 강타의 토요경마 경주 분석을 마무리 짓는데, 토요경마 이제 분석을 다 하고 난 느낌은 제주경마 굉장히 어렵습니다. 제주경마는 뭐를 전 경주가 추천 경주라 해더라도 이의가 없을 정도로 어려워요. 그러니까 토요경마는 의외로 쉬운 것 같고 안정된 선 같지만 의외로 이런 경마들이 생각보다 배당도 안 나오면서 굉장히 맞히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토요경마는 제가 봤을 때 쉬운 하루는 아니다. 그냥 좀 지저분한 하루가 될 가능성이 있고, 전반적으로 제주경마가 배당을 터뜨리면서 여러분들을 좀 혼잡스럽게 만들 수 있는 그런 경마 주간이기 때문에 신주간 조건이 좀 필요하다는 점 말씀을 드리면서 당일 현장에서 더욱 집중력을 발휘해서 멋진 대승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충성! 감사합니다.